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9일 송영진 방송의 아침 시사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날씨가 매우 덥고 잦은 비로 습도가 매우 높습니다. 우리 자유우파 국민 여러분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거침없던 이준석이 돌연 입을 닫았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으로 이준석을 저격해 보겠습니다. 자, 본방송 시작 전에 송영진 방송 아직 구독 시청을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는 7월 7일 성삼납 무마 의혹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최종 결론이 남은 이 정치적 운명의 시간이 찰칵 지금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돌연 그 말 많던 이준석 대표가 입을 닫고 남은 일정을 비공개하고 지금 말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의힘 대표인 이 리더십, 이준석의 리더십이 살얼음을 밟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준석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정적인 측면 또 이러한 것들도 같이 공존하면서 우리가 이제 또 트러블 메이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의 이 입이 지금 엄청난 부작용을 낳고 있는 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론 기자들은 그를 우파의 입이라고 하지만은 저는 이준석의 입은 좌파들의 입이었다 이렇게 규정하고 싶습니다. 즉 보수의 스피커라고 한다라면 이 보수와 괴를 같이 하는 어떤 정신을 얘기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 좌파들의 팬덤 정치에 부응하는 이 연륜 있는 정치인들을 따라서 뭉개는, 그래서 자기 정치에 몰두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준석을 얘기할 때 많은 그 자유우파 국민들이 좀 싸가지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또 이준석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공존한다는 게 뭐냐면 이 대표적인 게 이 페미와 젠더 문제입니다. 뭐 이 부분도 역시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공존한다고 얘기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그 페미 문제로 인해서 뭐 긍정적인 것은 아무래도 이런 지방선거라든가 또 대통령 선거에서 2030 그 남성들이 60%가 넘는 이러한 역대 보기 드문 그러한 투표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또 이 뭐 젠더 문제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또 2030 여성들은 이재명 밑으로, 그러니까 이 개딸들, 뭐 양아들 뭐 이러한 부분들에서는 또 부정적인 측면과 함께 공존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어쨌거나 이 갈등 정치, 이 젠더 문제, 페미 문제로 해서 남성과 여성 2030 세대들의 갈등 정치를 또 양산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자, 어쨌든 간에 우리는 그 이준석 대표의 취임 1년 기자회견을 아마 많이들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아니면 보도를 통해서 들으셨을 텐데 이 기자회견장에서 이준석이가 정말 자기 정치, 이러한 자기가 하고 싶은 정치, 자기가 하고 싶은 어떤 여러 가지 정책, 뭐 이러한 자기 짤을 11번이나 써가면서 자기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모습에서 뭔가 쫓기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니면 이준석이야 지금까지 여태 모든 방송 출연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여태 자신의 정치를 한 것인데 또 무슨 자기 정치를 다시 하겠다는 것인지 저는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아마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성상남에 대한 이미지를 벗으려는 저는 보육책으로서 언론 플레이가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거나 이준석은 보수의 스피커가 아니고 좌파의 저는 스피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 여러분들 이준석이는 박근혜 대통령 문제가 나올 때마다 방송에 나갈 때마다 이 좌파 방송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정상성을
가장 잘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좌파 방송에서는 뭐 이준석을 당연히 매일 부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우파의 힘을 꺾어버리는 그러한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뭐 언론에서는, 좌파 언론 방송에서는, 뭐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지금 뭐 변희재가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좌파 방송에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지금의 이준석은 지금 윤핵관들이나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걸림돌이 된 이준석의 입이 되어버렸다는 결론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어떤 그 걸림돌이 된 이준석의 입, 그리고 이 성상납 의혹이 만약에 이게 또 어떤 징계를 받게 되면 정말 이준석 개인을 비롯해서 윤석열 그 정부에도 치명타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후폭풍을 안고 있는 그러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준석이가 이게 트러블 메이커다. 또 이준석이가 또 연륜이 있는 어떤 정치인들과 같이 협의해서 어떤 것들을 만든 게 아니라, 자, 이준석이가 최재형 씨를 위원장으로 하는 이 혁신위원회, 이 공천 문제가 걸린 부분이거든요. 이 혁신위원회를 지금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사실은 국민의힘당 내분의 진원지가 되었던 게 혁신위원회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준석이를 공격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준석이는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혁신위원회를 띄운 것들, 이런 모든 부분들이 사실은 이준석의 자기 정치를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새삼스러운 자기 정치를 운운하는 거 보면은 이준석이는 뭔가 쫓기고 있다. 이 성상납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그 이준석이 뇌에는 아마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이준석이가 이러한 국민의힘당의 내분의 진원지가 되었던 이러한 것들을 반성하고 각성하는 것보다는 왜 또 많은 공격의 대상이 되고 국민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냐면요. 이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는 말이죠. 고물가에 이게 좀 심상치 않은 그러한 부분인데, 이 경제 수습보다는 권력 투쟁에 어쨌건 간에 몰두하는 모습을 국민들은 보고 있었습니다. 뭐 정진석이라든가 장제원이라든가 권성동이라든가 지금 여러 갈래에 있어서 이준석과의 어떤 권력 투쟁이 지금 암암리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국민들은 또 이게 피로감이 누적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 이러다가 또 민주당에게 역전당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요인들이 굉장히 많다. 심히 염려스럽고 유감스럽다라는 거죠. 또 여러분들 보시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경제는 고물가에 심상치 않은데도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 경제적인 이러한 어려움을 수습하기보다는 권력 투쟁에 몰두하는 모습과 또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사사건건 충돌하고 좌충우돌이 제어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연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준석이가 뭔가 쫓기고 있다. 뭔가 쫄려 보인다. 자, 이제 그럴 것이 당중앙윤리위원회 성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 징계 심사를 앞두고 있는 데다가 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당내 포위망이 점점 좁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친 입, 거침없는 입, 그렇죠? 그러니까 이 포위망이 좁혀오는 듯 하니까 이게 지금 옴짝달싹 하기 힘든 그러한 형국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뭐 포위망이 좁혀지는 관계로 뭐 입조차 더욱더 거칠어지고 막 뱉지 않습니까? 뭐 간장을 마신다, 흑화한다, 뭐 이러한 심상치 않은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칫 이준석이가 이제 여기서 실책할 경우에 입지가 크게 흔들리는 만큼 또 공식석상에서 이게 지금 말을 아끼고
행동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지금 삼는 것 같아요. 자기는 전혀 관계가 없다. 성상납 무효 의혹과 자기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거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들이 별로 없어요. 다만 공소시효가 지났다라는 거죠. 공소시효가 지났다라는 거. 그거 말고는 이 명백한 성상납 무마 의혹에 이준석이는 관련이 되어 있다. 뭐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이 윤리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이 나는 간에 그건 국민의힘 당에 대한 선택이고 또 국민의힘 당원들에 대한 뭐 몫이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지금 이준석의 어떤 이러한 뭐 입을 닫았다 또 일정을 비공개한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뭔가 쫓기고 있다 이러한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이준석 대표가 최근 당 회의에서도 철저히 그 입을 닫고 있는 그런 뉴스 보도를 봤습니다. 지난 20일과 23일, 27일 최고위원회에서도 원래 대표가 모두 발언을 하는데 다 생략을 했습니다. 통상 이 최고위원회 의장인 당 대표가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전한 뒤에 우리 당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공화당도 그런데 이제 나머지 최고위원들이 순차적으로 이러한 발언하는 이 절차에 비춰볼 때 매우 이례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급기야 이제 그 이준석 대표가 28일 날 모든 일정을 비공개로 돌리자 당내에서는 뭔가 터진 게 아니냐 이러한 관측과 또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추측성, 이러한 뇌피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봐도 뭔가 터진 것 같다. 또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고 지금 이 경찰이 직접 이 장본인이 그 대표 제가 이름은 지금 기억하기 안 나는데 지금 구치소에 가서 이것도 뭐 조사를 하겠다. 뭐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그간 보수 스피커 이거 뭐 언론 기자들이 쓴 내용입니다만은 이 대표가 그간 보수의 스피커를 자처했던 점에 비춰볼 때 그의 침묵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평이 지금 대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선 이준석이는 내키는 대로 행동하는 평소 스타일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준석이는 2011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발탁돼서 정치권에 입문한 뒤로 거침없는 행동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최근에도 친윤계인 중진인 정진석 의원과 공개 설전을 벌이고 또 당 회의실에서 배현진 의원 최고위원회 악수를 부리치는 그러한 모습들도 봤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례적인 참행은 무엇보다 이 대표의 좁아진 당내 입지를 반영하는 것 같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큰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당무의 거리를 둘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 대표에게 확실하게 힘을 실어주지 않는 상황이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감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윤리위원회 징계 심의가 예고되어 있어 자신의 적극적인 의견을 피력하기 힘든 지금 그러한 환경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당대표의 일거수일투족이 윤리위원회의 문제와 얽혀 해석되는 만큼 최대한 신중하게 행동한다. 또한 이러한 의도다. 이렇게 읽혀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이게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의 말을 빌어보면 현재 윤석열 정부의 행보나 대야 전략들이 이 대표의 뜻과 일치하지 않지만은 그 모든 말과 행동이 억측을 불러오는 만큼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자, 이준석에게는 결론적으로 이 당분간은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아마 이게 이제 옴짝달싹 못한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 대표 측의 국민인 것 같아요. 당혁신위원회와 국민의당 목숨 최고위원 인선 등을 두고 대립하면서 이 쌓인 불만들이 지금 임계점에 다른 거죠. 얼마나 또 안철수 같은 경우도 불만이 많겠습니까? 이 대표와 친윤계의 갈등은
날로 심화될 것 같아요. 원래 권력 다툼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저께로 알고 있는데 그 의원총회에서도 송석준 의원이 당내 분위기도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얼마나 부응했는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반성할 때다.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대한 그 흔들리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실 또 이준석이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고물가, 이러한 경제적인 이 어려움을 죄송합니다. 이 수습하기보다는 이게 지금 자기 정치를 하고 그 윤핵관들과 싸우는 그러한 모습들을 계속 국민들한테 보여주지 않았을까. 지난 몇 개월 동안 계속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이 이준석에 대한 흔들기는 계속 될 것이다. 또 어떻게든 낙마를 시킬 거다, 이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그 친윤계가 주축이 된 그 민들레 공동 간사인 이용호 의원도 YTN에 나와가지고 이 대표에게 누적된 감정이 폭발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당의 대표라는 게 무게감, 안정감, 또 상대를 배려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지금 매우 이 평가들이 양극화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총선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1년 반 정도 남았는데 이러한 이준석이는 안 된다. 그래서 리더십을 교체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러한 생각들이 지금 국민의힘당에 표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탄핵의 강을 건넜다. 많은 그 기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준석은 박근혜 대통령의 키즈다. 그러나 절대 잘못 키운 키즈이고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부터 누르기 시작한 그가 버릇을 고치기는 쉽지 않다. 자신을 키워준 그러한 사람들도 모르는 사람들은 정말 거둬들일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이준석의 정치적 운명은 이걸로 끝이 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침 방송 시간 가졌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송유진 방송이었습니다.